출가 외인이 친정 걱정을 해. 이 빨래나 다 해놓고 가라. 시아버지는 오물 묻은 빨래 보따리를 버들에게 주었습니다. 무게가 어마어마했습니다. 돌이 들어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친정 아버지는 동상으로 다리를 잃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버들은 눈물을 삼키며 그 지독한 빨래를 지고 눈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빨래 속에서 황금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서찰 한 장. 버들아, 미안하구나. 이것만이 너를 살릴 길이었다. 3년 동안 자신을 학대했던 시아버지의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이미 그분은 피를 토하며 죽어가고 계셨습니다. 평안도 깊은 산골, 서란풍이 뼈를 내는 섣달 금음날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최 노인의 집을 악귀 굴이라 불렀다.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호통 소리가 하도 매섭고 잔인해서 지나가던 행인들조차 고개를 돌려 외면했기 때문이다. 이 게으른 년, 밥도 제때 못 짓고 뭘 하고 있었어. 최 노인의 고함 소리와 함께 사기 그릇이 마루 위로 내던져졌다. 버들은 깨진 그릇 조각을 주우며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손가락에서 피가 흘렀지만 눈물조차 보이지 않았다. 이미 3년 동안 1000번도 넘게 겪은 일이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부뚜막의 불기운이 약해서 변명을 하고 있어. 내 친정이 망한 게 괜히 망한 게 아니구나. 게으른 년의 핏줄이 다 그렇지. 버들의 어깨가 움츠러들었다. 친정 얘기만 나오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몰락한 양반가의 딸로 태어나 그나마 재산이 있다는 최 씨 집안에 시집왔지만 그것은 지옥의 시작이었다. 남편 덕수는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떠난 지 3년째 소식이 없었다. 혹자는 이미 죽었다고, 혹자는 기생집에서 놀고 있다고 수군거렸다. 최 노인은 마을 제1의 자산가였다. 논밭이 수십 마지기요, 창고에는 쌀과 곡식이 넘쳐났다. 하지만 그는 소문난 구두쇠였다. 며느리에게는 하루 한 끼, 그것도 쭉정이 섞인 보리죽만 주었다. 버들의 뺨은 움푹 패였고 손등에는 동상이 번졌다. 그럼에도 최 노인은 새벽부터 밤까지 일을 시켰다. 물 깃기, 빨래, 청소, 장작 패기, 밭일까지.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다. 저 영감탱이 며느리를 사람으로 안 보는구먼. 천벌 받을 게야.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최 노인은 마을의 대지주였고 그의 비위를 거스르면 당장 땅을 빼앗기거나 마을에서 쫓겨날 판이었다. 그날도 버들은 새벽같이 일어나 우물로 향했다. 두레박을 내릴 때마다 얼음장 같은 바람이 손을 후려쳤다. 물동이를 이고 돌아오는 길, 대문 앞에서 낯선 사내를 만났다. 남루한 옷차림에 지친 얼굴, 그는 버들을 보자 황급히 고개를 숙였다. 혹시 최 대감 댁이 여기가 맞습니까? 그러하오. 무슨 일로? 사내는 품에서 구겨진 편지를 꺼냈다. 소인은 한양에서 온 심부름꾼입니다. 댁의 아드님 덕수 나리께서 과거 공부 중 크게 다치셨다 하옵니다. 지금 약값이 없어 객사에 누워 계신데 버들의 손에서 물동이가 떨어질 뻔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최 노인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거지 새끼가 사기를 치러 왔구나. 내 아들이 다쳤다면 진작에 소식이 왔을 것이다. 당장 꺼져. 최 노인은 지팡이를 휘둘렀고 사내는 머리를 조아리며 물러났다. 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아버님, 혹시 정말로 도령께서. 입 닥쳐. 내가 남편 걱정은 무슨.
그 새끼가 과거에 붙든 말든 내가 알 바 아니다. 너는 내 할 일이나 해. 그날 저녁 냉골에서 버들의 비명이 터져 나왔다. 친정어머니가 보낸 전갈이었다. 아버지가 동상으로 다리를 잘라야 한다는, 마지막 약값이 없어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처절한 소식이었다. 버들은 최노인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녀의 이마가 차가운 마루바닥에 닿았다. 아버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쌀 한 말만, 아니 반 말만이라도 빌려주십시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 저는 닥쳐, 출가 외인이 친정 걱정을 해. 내 입에 들어가는 밥알 한 톨 한 톨이 다 내 피땀이다. 내가 이 집에 온 게 언제인데 아직도 철이 없구나. 버들은 머리를 조아렸다. 이마에서 피가 흘렀지만 개의치 않았다. 아버님, 제발요. 제발요. 약값만 계산해서 제 몸값으로 갚겠습니다. 장작을 더 패고 밭을 더 갈고 뭐든 하겠습니다. 제발. 최 노인은 가래침을 툭 뱉었다. 그리곤 음산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정 그렇다면 조건이 있다. 저기 저 빨래 덤이 보이느냐? 버들이 고개를 들었다. 마당 구석에 쌓여있는 해묵은 빨래 덤이. 그것은 몇 년은 묵은 듯 곰팡이가 피고 오물이 말라붙어 있었다. 냄새만으로도 구역질이 날 지경이었다. 이 빨래들을 내 친정 앞 시냇물에서 다 빨아오너라. 그곳 물이 제일 맑다더구나. 하나라도 잃어버리거나 제대로 안 빨면 당장 이혼장 쓰고 쫓겨날 줄 알아라. 버들의 얼굴이 새하얘졌다. 이 엄동설 안에 얼어붙은 시냇물에서 저 많은 빨래를, 그것도 친정까지는 고갯길이 3개나 넘어야 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알겠습니다, 아버님. 최 노인은 냉소를 지으며 돌아섰다. 버들은 떨리는 손으로 빨래 더미를 보따리에 담기 시작했다. 이상했다. 빨래가 너무 무거웠다. 보통 빨래의 2배, 아니 3배는 되는 것 같았다. 이 노인네가 돌이라도 넣은 게 아닐까. 그때 마을 안악들이 담장 너머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저 영감탱이가 미쳤나 봐. 저 추위에 빨래를 시키다니. 며느리가 죽든 말든 상관없나 보지. 원래 자식도 없는 놈이 며느리를 잘 해줄 리가 있나. 조상 제사도 제대로 안 지낸다면서 천벌 받을 놈이야. 버들은 이를 악물었다. 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일어서자 다리가 휘청거렸다. 무게가 어마어마했다. 하지만 한 걸음 내딛었다. 아버지를 살려야 했다. 이 지옥을 견뎌야 했다. 최 노인은 사랑채 창문 틈으로 며느리의 뒷모습을 지켜봤다. 그의 입가에 피가 묻어 있었다. 손수건으로 급히 입을 닦은 그는 낮게 중얼거렸다. 미안하구나, 버들아. 하지만 이것만이 너를 살릴 길이다. 그의 손에는 관아에서 온 밀서가 쥐어져 있었다. 탐관오리 박첨사가 최대감 재산 노림. 조만간 억지 죄목으로 잡아들일 것. 피하시오. 최 노인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다. 새벽 어스름, 버들은 마을 어귀를 벗어났다. 보따리가 머리를 짓누르는 무게의 목뼈가 부러질 것만 같았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발목이 눈 속에 푹푹 빠졌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다. 첫 번째 고갯길, 까치고개에 도착했을 때 해가 떠올랐다. 하지만 햇살은 아무런 온기도 주지 않았다. 바람만 더 매섭게 불어댈 뿐이었다. 버들은 보따리를 내려놓고 잠시 숨을 골랐다. 손가락은 이미 감각이 없었다.
아이고, 저게 최대감댁 며느리 아닌가. 지나가던 나무꾼 2명이 버드를 보고 혀를 찼다. 저 엄동설 안에 빨래를 지고 가다니. 저 영감탱이 정말 사람이 맞나? 쯔쯔, 저 계집이 무슨 전생에 죄를 지었길래. 남편은 간데 없고 시아버지는 저 모양이고. 버들은 고개를 숙인 채 보따리를 다시 이었다. 창피함보다 분노가 치밀었다. 왜 자신은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가? 양반가 교수로 태어나 글을 읽고 자수를 놓던 시절이 까마득한 전생 같았다. 덕수 오라버니, 당신은 대체 어디 계신 겁니까? 이 고통을 아시기나 합니까? 2번째 고갯길, 범바위 고개는 더 험했다. 경사가 가파르고 바위가 많아 한 발 한 발이 지옥 같았다. 보따리가 흔들릴 때마다 안에서 뭔가 무거운 것이 쿵쿵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버들은 다시 한번 의심했다. 정말 돌을 넣은 게 아닐까. 하지만 최 노인의 경고가 귓가에 맴돌았다.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이혼이다. 이혼을 당하면 친정으로 돌아가야 한다. 하지만 친정은 이미 풍비박산이었다. 동상으로 다리를 자른 아버지, 곤주림에 시달리는 어머니. 그곳에 돌아가면 함께 굶어 죽을 뿐이었다. 견뎌야 해. 조금만 더. 오후가 되자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다. 시야가 뿌옇게 흐려졌다. 버들은 3번째 고갯길, 망부석 고개 앞에 섰다. 전설에 의하면 이곳에서 남편을 기다리던 여인이 돌이 되었다고 했다. 버들은 쓴웃음을 지었다. 나도 곧 저 돌처럼 되겠지. 고개를 넘는 중간쯤 발이 미끄러졌다. 버들은 균형을 잃고 옆으로 고꾸라졌다. 보따리가 바닥에 쿵 하고 떨어지며 한쪽이 풀어졌다. 더러운 빨래 몇 점이 눈 위로 흘러나왔다. 안 돼. 버들은 미친 듯이 빨래를 주워 담았다. 하나, 둘, 셋. 손이 떨려 제대로 세지도 못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왜 자신은 이렇게 비참한가? 왜 아무도 자신을 구해주지 않는가? 그때였다. 보따리 안쪽에서 이상한 빛이 스쳤다. 버들은 눈을 크게 떴다. 해진 이불 사이로 뭔가 노란 것이 보였다. 황금빛이었다. 하지만 눈보라가 심해지며 다시 보이지 않았다. 착각이겠지. 버들은 다시 보따리를 동염했다. 밧줄이 손목에 파고들어 살갗이 터졌다. 하지만 아픔을 느낄 겨를도 없었다. 해가 지고 있었다. 어둠이 오기 전에 친정에 도착하지 못하면 얼어 죽을 것이었다. 마침내 달빛만이 희미하게 비추는 밤, 버들은 친정 마을에 도착했다. 하지만 친정집을 보는 순간 그녀의 다리가 풀렸다. 굴뚝에 연기가 없었다. 대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마당에는 눈만 쌓여 있었다. 어머니, 아버지. 버들은 보따리를 내팽개치고 안으로 뛰어들었다. 사랑채는 텅 비어 있었고 안채로 들어서자 겨우 숨을 쉬는 어머니가 보였다. 어머니는 딸을 보자 눈물을 흘렸다. 버들아, 왔구나. 어머니, 아버지는요?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안방을 가리켰다. 버들이 문을 열자 아버지는 이불을 덮고 누워 계셨다. 얼굴은 잿빛으로 변해 있었고 숨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오른쪽 다리는 무릎 아래가 잘려나간 상태였다. 아버지. 버들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통곡했다. 아버지는 간신히 눈을 떴다. 버들아, 미안하구나. 아비가 무능해서. 아닙니다, 아버지.
제가 무능한 겁니다. 제가 시집을 잘못 가서 어머니가 딸의 어깨를 잡았다. 버들아, 너무 자책하지 마라. 너도 힘들 텐데. 그나저나 시아버님께서 허락하셨느냐? 내가 올 수 있도록. 버들은 마당에 내팽개친 보따리를 떠올렸다. 저 빨래를 다 빨아오라고 하셨습니다. 친정 앞 시냇물에서요. 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이 추위에 저 노인네가 정말 악기로구나. 버들은 입술을 깨물었다. 분노가 온몸을 휘감았다. 최 노인에 대한 원망이 뼈속 깊이 사무쳤다. 언젠가 기회가 온다면 그에게 똑같이 갚아주고 싶었다. 하지만 지금은 아버지를 살려야 했다. 버들은 부엌으로 가 불을 지폈다. 창고를 뒤져도 쌀 한 톨 없었다. 냉골 항아리를 열어보니 얼어붙은 된장만 바닥에 붙어 있었다. 어머니,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보름 전에 마지막 보리쌀도 떨어졌단다. 마을 사람들한테 빌려고 했지만 우리 집안이 망한 걸 다들 아니까. 버들은 절망했다. 약은커녕 끼니조차 없었다. 그때 문득 마당에 보따리가 떠올랐다. 저 안에 정말 뭔가 있는 걸까? 아까 본 황금빛은 뭐였을까? 버들은 다시 마당으로 나갔다. 달빛 아래 보따리는 얼어붙어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밧줄을 풀었다. 더러운 빨래들이 쏟아져 나왔다. 오물 냄새가 코를 찔렀다. 하나씩 펼쳐보기 시작했다. 낡은 적삼, 구멍난 바지, 곰팡이, 핀 이불. 모두 형편없는 것들이었다. 하지만 계속 뒤지자 유독 무거운 이불 하나가 손에 잡혔다. 버들은 이불을 펼쳤다. 겉감은 더러웠지만 안쪽을 만져보니 이상했다. 뭔가 단단한 것이 안감 사이에 꿰매어져 있었다. 그녀는 손톱으로 바느질을 뜯기 시작했다. 실이 하나 둘 풀리며 안에서 묵직한 무언가가 나왔다. 버들의 눈이 커졌다. 그것은 보름달 아래 버들의 손에서 빛나는 것은 황금 엽전 꾸러미였다. 10냥, 20냥, 아니 50냥은 좋게 될 것 같았다. 버들은 숨이 막혔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어머니를 급히 불렀다. 어머니도 황금을 보자 기절할 듯 놀랐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저도 모르겠습니다. 빨래 속에 숨겨져 있었어요. 시아버님께서 일부러? 버들은 고개를 저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 노인네가 저를 위해 이런 걸 숨겨줄 리가.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의문이 피어올랐다. 왜 이 더럽고 오래된 빨래를 친정까지 가져오라고 했을까? 왜 하필 이 무거운 보따리를? 어머니가 말했다. 어쨌든 이건 하늘이 주신 기회다. 당장 의원을 부르고 약을 구하자. 버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보따리에는 아직 뒤지지 않은 빨래가 많이 남아 있었다. 혹시 더 있을까? 두 사람은 밤새 빨래를 뒤졌다. 그리고 놀라운 것들을 발견했다. 낡은 바지 가랑이 안쪽, 역시 꿰매어진 곳에서는 산삼 2뿌리가 나왔다. 100년은 묵은 듯한 상등품이었다. 이것만 있으면 아버지의 목숨을 살릴 수 있었다. 더러운 겉감으로 위장한 비단 보자기 안에는 고급 인삼과 녹용이 들어있었다. 그리고 그 밑바닥에는 작은 서찰 하나가 접혀 있었다. 버들은 떨리는 손으로 서찰을 펼쳤다. 그 순간 그녀의 온몸이 얼어붙었다. 서찰에는 최 노인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버들아,
이 시아비의 마지막 글을 읽게 되었구나. 놀랐겠지만 끝까지 읽어다오. 내가 너를 학대한 것은 너를 미워해서가 아니었다. 너를 살리기 위함이었다. 평안감사의 조카인 박첨사가 우리 집안의 재산을 노리고 있다. 그 자는 탐관오리로 소문난 악질이다. 이미 여러 부자 집안을 거짓 죄목으로 몰아 재산을 빼앗았다. 우리 집도 곧 그 차례다. 나는 늙고 병들었다. 폐병이 깊어 오래 살지 못한다. 하지만 너는 아직 젊다. 그리고 우리 덕수가 돌아올 날을 기다려야 한다. 그래서 나는 계획을 세웠다. 마을 사람들 모두가 내가 너를 학대한다고 믿게 만들었다. 너를 구박하고 굶기고 괴롭히는 노인네로. 그래야 박첨사가 너를 노리지 않는다. 이미 쪼들린 며느리까지 빼앗을 이유가 없으니까. 이 빨래 보따리에는 우리 집안에 숨겨둔 재산을 모두 넣었다. 황금은 내 아버지의 치료비와 당분간 살아갈 양식이다. 산삼은 아버지의 약이고 나머지 약재는 내 남편 덕수가 돌아왔을 때 과거 준비를 도울 미천이다. 빨래를 친정으로 가져가라 한 것은 이것을 안전하게 빼돌리기 위함이었다. 박첨사의 앞잡이들이 이미 우리 집을 감시하고 있다. 머지않아 들이닥칠 것이다. 너는 절대 이 집으로 돌아오면 안 된다. 내가 돌아오면 너도 화를 입는다. 박첨사는 빈틈이 없는 자다. 친정에서 아버지를 돌보고 덕수를 기다리거라. 그리고 훗날 우리 집안의 억울함을 꼭 풀어다오. 미안하구나, 버들아. 내가 좋은 시아버지가 되어주지 못해서. 하지만 알아다오. 너를 진짜 딸처럼 여겼다는 것을. 내 입에서 나오는 따뜻한 국 한 그릇. 내가 기워준 옷 한 벌이 이 시아비에겐 큰 기쁨이었다. 부디 살아다오. 행복해다오. 시아버지 최인묵 올림. 서찰을 읽는 버들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어머니도 함께 울었다. 그럼 그 노인께서 일부러 버들은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절을 올렸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3년 동안 자신이 얼마나 원망했던가, 얼마나 저주했던가. 하지만 그 모든 학대는 자신을 살리기 위한 것이었다. 아버님, 버들은 서찰을 가슴에 안고 통곡했다. 그리고 순간 또 다른 두려움이 엄습했다. 박첨사가 지금쯤 시댁에 들이닥쳤을지도 모른다. 시아버지는 혼자서 그 악질들과 맞서고 계실 텐데. 어머니, 저 다녀와야 합니다. 어머니가 딸의 팔을 붙잡았다. 안 된다, 버들아. 서찰에 분명히 쓰여 있지 않았느냐. 돌아가면 너도 위험하다고. 하지만 아버님께서 혼자 그분의 뜻을 헛되이 하면 안 된다. 두 사람이 실랑이를 벌이는 사이 아버지가 신음소리를 냈다. 버들은 정신을 차렸다. 그렇다. 지금 급한 것은 아버지였다. 어머니, 제가 마을로 가서 의원을 모셔오겠습니다. 그리고 약재상에서 약도 구해올게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버들은 황금 몇 양을 품에 넣고 밤길을 달렸다. 눈은 여전히 내렸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오는 길과 달리 가벼웠다. 아니, 마음은 더없이 무거웠지만 희망이 생겼다. 마을에 도착해 의원을 깨웠다. 늙은 의원은 처음엔 짜증을 냈지만 버들이 황금을 보이자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게 어디서 난 돈이요? 자세한 사정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제발 저희 아버지 좀 살려주십시오.
의원은 약상자를 들고 버들을 따라갔다. 친정집에 도착해 아버지를 진찰한 의원은 고개를 저었다. 이미 많이 늦었소. 하지만 이 산삼이 있다면 혹시 모르오. 의원은 급히 산삼을 다리기 시작했다. 진한 약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웠다. 버들과 어머니는 불 앞에서 밤새 기도했다. 동이 틀 무렵 기적이 일어났다. 아버지가 눈을 떴다. 그리고 희미하게 웃었다. 버들아, 다녀왔구나. 네, 아버지. 이제 괜찮으실 거예요. 아버지는 딸의 손을 잡았다. 내가 무능해서 미안하구나. 딸을 그런 집으로 보낸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시아버님께서는 좋은 분이셨어요. 버들은 서찰을 아버지께 보여드렸다. 아버지는 글을 다 읽고 눈물을 흘렸다. 정말 의로운 분이시로구나. 버들아, 내 시아버지의 은혜를 잊지 말거라. 잊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버들의 마음은 편치 않았다. 시아버지가 혼자서 박첨사와 맞서고 계신다는 것이 마음을 짓눌렀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아버님, 부디 무사하소서. 바로 그 시각 최 노인의 집에서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사흘 뒤 버들은 아버지가 어느 정도 기운을 차리자 결심을 굳혔다. 시댁으로 돌아가야 했다. 시아버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혼자 그 고통을 견디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 견딜 수가 없었다. 어머니, 저 다녀오겠습니다. 버들아, 서찰에 쓰인 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분의 며느리입니다.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버들은 남은 황금 몇 냥을 어머니께 드리고 서둘러 길을 나섰다. 이번에는 빨래 보따리가 없어 발걸음이 빨랐다. 눈은 그쳤지만 찬바람은 여전했다. 고갯길을 넘으며 버들은 시아버지와의 지난 3년을 떠올렸다. 이제야 보이는 것들이 있었다. 그가 자신을 꾸짖을 때마다 눈빛이 흔들렸던 것. 혼자 방에서 기침할 때마다 피 묻은 손수건을 황급히 숨기던 것. 아버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아프셨던 거야. 그리고 마을 사람들 앞에서 일부러 큰 소리로 자신을 구박하던 모습. 이제 생각해보니 그것은 연극이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한.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그분의 진심을 왜 몰랐을까? 해질 무렵 버들은 시댁 마을 어귀에 도착했다. 그런데 이상했다. 마을이 너무 조용했다. 보통 이 시각이면 저녁 준비로 굴뚝마다 연기가 피어올라야 하는데 온 마을이 숨을 죽인 듯 고요했다. 불길한 예감에 버들은 뛰기 시작했다. 시댁 대문 앞에 다다르자 그녀는 비명을 삼켰다. 대문이 부서져 있었다. 마당에는 깨진 항아리와 뒤엉킨 가재도구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그리고 피가 마른 흔적이 여기저기 보였다. 아버님, 버들은 사랑채로 달려갔다. 문이 반쯤 떨어져 나가 있었다. 안으로 들어서자 온 방 안이 난장판이었다. 장롱은 뒤집혀 있고 책가는 부서져 있었다. 누군가 뭔가를 찾느라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든 것이었다. 아버님, 어디 계십니까? 대답이 없었다. 버들은 안채로 갔다. 부엌은 재만 가득했고 안방 문은 잠겨 있었다. 그녀는 문을 두드렸다. 아버님, 저 버들입니다. 잠시 후 안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다. 들이냐?
버들은 문을 밀었다.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그리고 그녀가 본 광경에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최 노인이 벽에 기댄 채 쓰러져 있었다. 얼굴은 피투성이었고 옷은 찢겨져 있었다. 한쪽 팔은 이상한 각도로 꺾여 있었다. 아버님, 버들은 달려가 시아버지를 안아 일으켰다. 최 노인은 희미하게 눈을 떴다. 왜 왔느냐? 돌아가라 했는데. 아버님,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입니까? 최 노인은 피를 토하며 말했다. 박 첨사가 사흘 전에 왔다. 관군을 데리고 와서 영모를 꾸몄다는 허위 죄목으로 집안을 뒤졌다. 영모라니요. 재산을 빼앗으려면 명분이 필요한 법이지. 그 자들은 내가 숨긴 금은보화를 찾으려고 집안을 다 부쉈다. 하지만 못 찾았지. 이미 너에게 다 보냈으니까. 최 노인은 쓴웃음을 지었다. 버들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아버님, 제가 의원을 모셔오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최 노인이 버들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소용없다. 이미 늦었어. 폐병에 이 중상까지. 나는 곧 죽는다. 안 됩니다. 아버님은 죽으시면 안 됩니다. 최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다. 오히려 홀가분하구나. 내 계획이 성공했으니. 계획이라니요. 최 노인은 힘겹게 말을 이었다. 박 첨사는 아무것도 찾지 못했어. 그래서 며칠 뒤에 다시 온다고 했지. 이번엔 너를 잡아가겠다고. 며느리가 재산을 숨겼을 거라고. 버들은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럼 저를. 그래서 너는 절대 여기 있으면 안 된다. 당장 한양으로 가거라. 내 남편 덕수를 찾아. 그리고 최 노인은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그것은 작은 옥패였다. 이것은 우리 집안의 보물이다. 선대부터 내려온 이 옥패를 가지고 한양 남대문 근처 한양약방을 찾아가거라. 주인정 노인은 나의 옛 친구다. 그에게 이 옥패를 보이면 너를 도와줄 것이다. 버들은 옥패를 받아들었다. 손에서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다. 그리고 덕수에게 전해다오. 과거에 꼭 급제하라고. 그리고 박 첨사의 악행을 조정에 고발하라고. 증거는 내가 마련해 두었다. 증거요? 최 노인은 벽 쪽을 가리켰다. 저 기둥 밑 세 번째 돌을 들춰보거라. 버들은 급히 가서 돌을 들춰냈다. 그 아래 작은 나무 상자가 있었다. 상자 안에는 문서들이 가득했다. 박 첨사가 그동안 저지른 범죄의 증거들이었다. 뇌물 명단, 허위 고발 문서, 빼앗은 재산 목록. 이것을 반드시 임금님께 올려라. 그래야 억울한 백성들이 살 수 있다. 버들은 상자를 가슴에 안았다. 네, 아버님. 반드시 그리하겠습니다. 최 노인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버들의 손을 꼭 쥐었다. 버들아, 미안하고 고맙구나. 내가 우리 집 며느리가 되어줘서 정말 다행이었다. 아버님, 나는 자식이 없어서 늘 외로웠는데 너와 덕수가 와서 참 행복했단다. 비록 그 행복을 표현하지 못했지만 최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버들도 함께 울었다.
3년 동안 너를 괴롭혔지. 하지만 그 모든 순간이 너무 괴로웠어. 정말 미안하다. 아닙니다, 아버님. 제가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아니다. 내 연기가 너무 좋았나 보다. 최 노인은 희미하게 웃었다. 그리고 마지막 힘을 짜내어 말했다. 빨래는 다 빨았느냐? 깨끗이 빨아야 내 마음도 안 아프지. 네, 아버님. 다 빨았습니다. 아주 깨끗하게요. 그래. 잘했다. 이제 나도 깨끗하게 갈 수 있겠구나. 최 노인의 손이 스르르 풀렸다. 그의 눈이 감겼다. 마지막 숨이 조용히 빠져나갔다. 아버님, 아버님. 버들은 시아버지의 몸을 흔들며 울부짖었다. 하지만 최 노인은 다시 눈을 뜨지 않았다. 그는 평화로운 얼굴로 영원한 잠에 들었다. 밤새 버들은 시아버지의 시신을 정성껏 닦아드렸다. 그가 평소 아껴 입던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혔다. 그리고 작은 제사상을 차려 절을 올렸다. 아버님, 부디 편히 가소서. 며느리가 반드시 아버님의 원한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동이틀 무렵 버들은 증거상자와 옥패를 품에 넣고 집을 나섰다. 뒤돌아보니 허물어져가는 집이 쓸쓸해 보였다. 하지만 돌아설 수 없었다. 아버님, 기다리소서. 며느리가 반드시 복수하겠습니다. 버들의 눈빛에 불꽃이 타올랐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나약한 며느리가 아니었다. 시아버지의 유지를 받들 전사였다. 한양까지는 보름길이었다. 버들은 밤에는 숨고 낮에는 걸었다. 박 첨사의 추적을 피해야 했다. 품 안의 증거 상자는 그녀의 목숨보다 귀했다. 길을 가는 동안 버들은 많은 것을 보았다. 탐관오리에게 재산을 빼앗겨 거지가 된 양반과 세금을 못 내서 끌려가는 백성들, 굶주려 죽어가는 아이들. 조선 팔도가 썩어가고 있었다. 박첨사 같은 악질들이 백성을 괴롭히고 있어. 이 증거를 반드시 임금님께 올려야 해. 한양에 도착한 버들은 남대문 근처 한양약방을 찾았다. 낡은 간판이 걸린 작은 약방이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백발의 노인이 약재를 다듬고 있었다. 어서 오시오. 무슨 약이 필요하신지. 버들은 옥패를 꺼내 보였다. 노인은 옥패를 보자 얼굴이 굳어졌다. 이것은 최대감의, 소녀는 최대감의 며느리입니다. 아버님께서 정노인 어른을 찾아뵈라 하셨습니다. 정노인은 황급히 문을 닫고 버들을 안쪽으로 안내했다. 방 안에 앉은 정노인은 슬픈 표정을 지었다. 최 대감께서 이미 돌아가셨구려? 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그동안의 일을 모두 이야기했다. 정노인은 분노에 떨었다. 박 첨사 그놈. 결국 그리했구나. 노인 어른께서는 그자를 아십니까? 물론이지. 그놈은 조정에서도 악명 높은 탐관오리요. 하지만 평안감사의 조카라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지. 이미 수십 집안을 파산시켰소. 버들은 증거 상자를 꺼냈다. 시아버님께서 증거를 모아두셨습니다. 이것을 임금님께 올려야 합니다. 정노인은 문서들을 살펴보다 눈이 커졌다. 이건 대단한 증거들이요. 이것만 있으면 박첨사를 처단할 수 있소. 하지만요. 문제는 이 문서를 어떻게 임금님께 올리느냐 하는 것이요.
신분이 낮은 백성은 임금님을 직접 뵐 수 없소. 격쟁이라 해서 임금님 행차 때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지만 박 첨사가 그 전에 알아채면 당신도 위험하오. 버들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때 정 노인이 말했다. 한 가지 방법이 있소. 당신 남편 덕수를 찾는 것이오. 덕수 오라버니를요? 그렇소. 그가 과거에 급제하면 관직을 얻을 것이오. 그러면 조정에 이 증거를 올릴 수 있소. 하지만 남편이 어디 있는지 정 노인은 생각에 잠겼다. 한양에 과거 준비하는 선비들이 모이는 곳이 있소. 성균관 근처 청운방이요. 거기 가면 소식을 들을 수 있을 것이요. 버들은 희망을 품었다. 감사합니다. 노인 어른. 일단 여기서 며칠 쉬시오. 당신 얼굴이 너무 초췌하오. 그리고 옷도 갈아입어야 박 첨사의 추적을 피할 수 있소. 정 노인은 버들에게 방을 내주고 따뜻한 식사를 대접했다. 버들은 오랜만에 제대로 된 밥을 먹으며 눈물을 흘렸다. 시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사흘 후 버들은 정 노인이 마련해준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청운방으로 향했다. 성균관 근처는 선비들로 붐볐다. 모두 과거를 준비하는 이들이었다. 버들은 여기저기 물어다녔다. 혹시 평안도에서 온 덕수라는 선비를 아십니까? 하지만 대부분 모른다고 했다. 해가 질 무렵 작은 사랑방에서 책을 읽는 한 선비를 만났다. 버들이 다가가 물었다. 선비님, 혹시 덕수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선비가 고개를 들었다. 덕수, 최덕수 말인가? 버들의 심장이 뛰었다. 그렇습니다. 아십니까? 알지. 그는 여기 청운방에서 공부하고 있네. 하지만 요즘은 병이 들어 움직이질 못하고 있어. 병이요? 며칠 전에 갑자기 쓰러졌지. 돈이 없어 약도 못 쓰고 있네. 안타까운 일이야. 버들은 급히 물었다. 어디 계십니까? 선비는 뒤편 작은 골목을 가리켰다. 저 골목 끝 단칸방일세. 버들은 달렸다. 골목을 지나 허름한 단칸방 문 앞에 섰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렸다. 누구십니까? 안에서 들리는 목소리. 그것은 분명 덕수였다. 3년 만에 듣는 남편의 목소리였다. 버들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버들입니다, 오라버니.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문이 천천히 열렸다. 그곳에는 수척하고 창백한 얼굴의 덕수가 서 있었다. 정말 당신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 동시에 서로를 안았다. 버들은 남편의 품에서 3년 동안 쌓인 눈물을 모두 쏟아냈다. 오라버니. 덕수도 울었다. 미안하오, 버들. 나 때문에 고생이 많았을 텐데. 두 사람은 방 안으로 들어가 앉았다. 버들은 그동안의 일을 모두 이야기했다. 시아버지의 희생, 박 첨사의 악행, 증거 문서까지. 덕수는 분노에 떨었다. 아버지께서 그런 고통을 혼자 견디셨다니. 오라버니, 아버님께서 마지막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과거에 꼭 급제해서 박 첨사를 응징하라고요. 덕수는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나는 이미 3번이나 낙방했소. 건강도 좋지 않고 자신이 없소. 버들은 남편의 손을 잡았다. 오라버니, 아버님께서
이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어요. 우리에게는 미천도 있고 증거도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덕수는 아내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에서 강한 의지를 보았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소. 나 최덕수, 목숨을 걸고 과거에 급제하겠소. 그리고 아버지의 원수를 갚겠소. 버들은 품에서 남은 황금을 꺼냈다. 이것으로 약도 쓰시고 책도 사세요. 제가 옆에서 돕겠습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은 함께 과거를 준비했다. 버들은 낮에는 바느질 품을 팔아 생계를 유지했고, 밤에는 남편의 책을 정리하고 음식을 만들어 주었다. 덕수는 죽을 각오로 공부에 매진했다. 몇 달이 흘렀다. 그리고 드디어 과거 시험날이 왔다. 시험장으로 향하는 덕수를 버들은 대문 앞에서 배웅했다. 오라버니, 꼭 급제하세요. 아버님께서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세요. 걱정 마시오. 반드시 돌아오겠소. 덕수는 힘찬 발걸음으로 시험장으로 향했다. 버들은 그의 뒷모습을 보며 기도했다. 하늘이시여, 제발 우리를 도와주소서. 과거 시험이 끝난 지 보름 후 합격자 명단이 발표되었다. 버들은 덕수와 함께 방방곡곡에 붙은 방을 보러 갔다.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33번 최덕수. 버들이 그 이름을 읽는 순간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환호했다. 주변 사람들도 축하를 건넸다. 덕수는 급제했다. 드디어 관직의 문이 열린 것이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버들은 문득 시아버지를 떠올렸다. 그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아버님, 보고 계시지요? 도령님이 급제하셨어요. 덕수도 하늘을 올려다보며 절을 올렸다. 아버지, 이제 아버지의 원수를 갚겠습니다. 며칠 후 덕수는 사헌부 감찰로 임명되었다. 사헌부는 관리들의 비리를 감찰하는 곳이었다. 완벽한 자리였다. 덕수는 버들과 함께 박 첨사의 증거를 정리했다. 그리고 사헌부에 정식으로 고발장을 올렸다. 박 첨사의 수십 건의 범죄 증거를 낱낱이 밝혔다. 조정이 발칵 뒤집혔다. 평안감사의 조카라는 박 첨사의 악행이 세상에 드러난 것이다. 임금은 즉시 조사를 명했다. 하지만 박 첨사도 그냥 당하지 않았다. 그는 평안감사인 삼촌을 등에 업고 반격했다. 덕수를 무고죄로 역고발한 것이다. 최덕수가 자신의 집안이 영모죄로 적발된 것을 숨기기 위해 저를 모함하고 있습니다. 조정은 양측의 주장을 놓고 논란에 휩싸였다. 덕수는 위기에 빠졌다. 증거가 있어도 권력 앞에서는 무력했다.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평안도에서 수십 명의 백성들이 한양으로 몰려온 것이다. 그들은 모두 박 첨사에게 재산을 빼앗긴 피해자들이었다. 임금님, 박 첨사가 우리 집안을 파산시켰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억울한 죄명으로 옥사하셨습니다. 박 첨사는 탐관오리입니다. 백성들의 절규가 궁궐을 뒤흔들었다. 임금은 진상 조사를 명했다. 그리고 조사 결과 박 첨사의 범죄가 모두 사실로 드러났다. 박 첨사는 체포되었다. 그와 함께 비리에 연루된 평안감사도 파직되었다. 조정은 발칵 뒤집혔다. 옥에 갇힌 박 첨사는 끝까지 발악했다. 내가 누군 줄 알고 내 삼촌이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임금은 박 첨사에게 극형을 명했다. 사형이었다.
형 집행일 저작거리에는 수많은 백성이 모였다. 버들과 덕수도 그 자리에 있었다. 박 첨사가 끌려 나왔다. 그는 여전히 거만한 표정이었다. 나는 억울하다. 나는 죄가 없다. 집행관이 칼을 들어 올렸다. 그때 버들이 앞으로 나섰다. 박 첨사, 나를 기억하시오? 박 첨사는 버들을 보고 눈을 가늘게 떴다. 내가 최 대감의 며느리. 그렇소. 당신이 우리 시아버지를 죽였소. 박 첨사는 비웃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죽으면 만족하겠느냐? 버들은 차분하게 말했다. 만족하지 않소. 하지만 이것이 정이요. 당신 같은 악인이 벌을 받는 것이 바로 하늘의 뜻이요. 박 첨사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하늘의 뜻, 웃기는 소리. 이 세상은 힘 있는 자가 지배하는 곳이다. 아니요. 힘이 아니라 의가 세상을 지배하오. 당신은 그것을 몰랐소. 집행관이 칼을 내리쳤다. 박 첨사의 목이 땅에 떨어졌다. 백성들이 환호했다. 사이다다. 악인이 드디어 벌을 받았다. 버들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눈물을 흘렸다. 아버님, 원수를 갚았습니다. 이제 편히 쉬소서. 덕수가 아내의 어깨를 안았다. 수고했소, 버들. 정말 수고했소. 그날 밤 두 사람은 시아버지의 영전에 술을 올렸다. 버들은 절을 올리며 말했다. 아버님, 며느리가 약속을 지켰습니다. 박 첨사를 응징했고 억울한 백성들도 구했습니다. 이제 마음 편히 가소서. 촛불이 흔들렸다. 마치 시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다. 박 첨사가 처형된 후 덕수와 버들은 평안도로 돌아갔다. 시아버지의 집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집은 이미 폐허가 되어 있었다. 담장은 무너졌고 지붕은 뚫렸으며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다. 버들은 가슴이 아팠다. 우리가 너무 늦게 왔구나. 덕수가 말했다. 괜찮소. 다시 지으면 돼요. 아버지께서 남겨주신 뜻을 이어가면 돼요. 두 사람은 마을 사람들을 모았다. 그리고 최 노인의 진실을 밝혔다. 그가 며느리를 학대한 것이 사실은 그녀를 살리기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마을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부끄러워했다. 우리가 최 대감을 오해했구먼. 정말 의로운 분이셨는데 우리가 손가락질만 하고 도와드리지 못했어. 버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다. 시아버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자신의 방식으로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최 노인을 위한 제사를 지냈다. 그리고 집을 다시 짓는데 힘을 보탰다. 석 달 만에 집이 새로 지어졌다. 새 집의 사랑채에는 최 노인의 영정이 모셔졌다. 버들은 매일 아침 영전에 차를 올렸다. 아버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소서. 그리고 평안도 전역에서 박 첨사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덕수는 그들을 도와 재산을 되찾아 주었다. 임금께서 특별히 명을 내려 박 첨사가 빼앗은 재산을 모두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도록 한 것이다. 백성들은 덕수와 버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대감 마님 감사합니다. 마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버들은 겸손하게 말했다. 저희가 한 것이 아닙니다. 시아버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1년이 지났다. 덕수는 승진하여 암행어사가 되었다. 그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탐관오리를 응징했다.
버들도 남편을 따라다니며 억울한 백성들을 도왔다. 어느 날 두 사람은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을 맞아 제사를 지냈다. 제사상에는 최고급 음식이 가득했다. 제사가 끝난 후 버들은 마당에 나가 보따리를 펼쳤다. 그것은 시아버지가 그날 자신에게 지워줬던 바로 그 빨래였다. 이미 깨끗이 빨아 정성스럽게 개어둔 것이었다. 버들은 빨래를 하나하나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다. 이 빨래 속에 숨겨진 시아버지의 사랑을 이제는 너무나 잘 알았다. 아버님, 이 빨래 정말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는 돌이 아니라 아버님의 사랑이었네요. 그날 밤 버들은 꿈을 꾸었다. 시아버지가 건강한 모습으로 나타나 환하게 웃고 있었다. 버들아, 수고했다. 정말 수고했어. 아버님, 너는 정말 훌륭한 며느리다. 우리 집안의 자랑이야. 아버님, 제가 더 일찍 깨달았어야 했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아니다. 내가 깨달았으니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제 나는 마음 편히 갈 수 있다. 시아버지는 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 손길이 너무나 따뜻했다. 잘 살 거라, 버들아. 그리고 덕수와 행복하게 살 거라. 네, 아버님. 그리하겠습니다. 시아버지는 빛이 되어 사라졌다. 버들은 눈을 떴다. 새벽이었다. 창밖에서는 새가 지저귀고 있었다. 버들은 일어나 영전에 절을 올렸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아버님, 이제 정말 편히 가소서. 며느리가 아버님의 뜻을 이어가겠습니다. 세월이 흘렀다. 덕수는 대사원까지 올라 조정의 핵심 관료가 되었다. 그는 항상 청렴하고 공정했으며 백성을 위해 힘썼다. 임금도 그를 신뢰했다. 버들은 세 아들과 두 딸을 낳아 키웠다. 아이들은 모두 할아버지, 최노인의 이야기를 듣고 자랐다. 어느 가을날 버들은 이제 장성한 큰아들 용수를 데리고 시아버지의 묘를 찾았다. 묘는 마을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있었다. 주변에는 국화가 피어 있었다. 어머니, 할아버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셨네요. 그렇단다, 용수야. 네, 할아버님은 진정한 의인이셨지. 저도 할아버님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버들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너는 이미 훌륭하단다. 내가 할아버님의 뜻을 이어받았으니까. 두 사람은 묘 앞에 절을 올렸다. 그때 바람이 불어와 낙엽을 날렸다. 버들은 문득 옛날이 떠올랐다. 그 추운 겨울날 무거운 빨래 보따리를 지고 눈길을 헤매던 자신. 시아버지를 원망하고 저주하던 자신.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사랑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 용수야, 세상에는 두 가지 사랑이 있단다. 하나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랑이고 다른 하나는 차갑고 매서운 사랑이지. 네, 할아버님의 사랑은 후자였어. 차가운 사랑이요? 그래.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미운 사람이 되어야 할 때가 있단다. 네, 할아버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 악인이 되셨지. 용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 그럼 그 빨래는 지금 어디 있어요? 버들은 미소를 지었다. 집에 고이 모셔져 있단다. 우리 집안에 가보지. 집으로 돌아온 버들은 사랑채 장롱을 열었다. 그 안에는 깨끗이 빨아서 정성스럽게 개어둔 빨래들이 보관되어 있었다. 이제는 더 이상 더럽지도 무겁지도 않았다. 그저 소중한 유산이었다. 버들은 빨래를 꺼내 용수에게 보여주었다.
이것이 바로 그 빨래란다. 이 안에 할아버님의 사랑이 숨겨져 있었지. 용수는 빨래를 조심스럽게 만졌다. 정말 신기하네요. 겉으로는 더러운 빨래인데 속에는 보물이. 그래, 용수야. 사람도 마찬가지란다.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야. 때로는 가장 차가운 말 속에 가장 뜨거운 사랑이 숨어 있지. 그날 저녁, 가족들이 모두 모여 저녁을 먹었다. 덕수가 말했다. 오늘 조정에서 좋은 소식이 있었소. 임금께서 아버지를 추증하시기로 하셨소. 추증이요? 그래. 아버지께 정삼품 통정대부의 품계를 내리신다고 하셨소. 그리고 2열 1리에 일하는 시오도 함께요. 버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2열. 의로운 열사라는 뜻이군요. 그렇소. 아버지의 희생을 조정해서 인정한 것이요. 온 가족이 기뻐했다. 아이들도 박수를 쳤다. 버들은 영전에 다가가 절을 올렸다. 아버님 들으셨지요? 이제 아버님은 정식으로 조정의 충신으로 인정받으셨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며칠 후 마을에서는 최 노인의 추증을 축하하는 잔치가 열렸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불렀다. 한 노인이 말했다. 최 대감은 진정한 의인이셨어. 우리가 오해했던 게 부끄럽구먼. 다른 노인이 거들었다. 그러게.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 법이지. 버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아버님께서도 기뻐하실 겁니다. 잔치가 무르익을 무렵 한 안악이 버들에게 다가왔다. 마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 빨래 보따리가 그렇게 무거웠다면서요? 도대체 얼마나 무거웠길래요? 버들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글쎄요. 무게로는 말할 수 없어요. 하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지금은 가장 가벼운 보물입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모두 그 의미를 이해했다. 밤이 깊어갈 무렵 버들은 홀로 언덕에 올라 별을 바라보았다.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다. 그 중 유독 밝게 빛나는 별 하나가 눈에 띄었다. 아버님, 저 별이 아버님이신가요? 바람이 불어와 버들의 머리카락을 흔들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다. 아버님, 저는 행복합니다. 남편도 잘 되고 아이들도 건강하고 모두 아버님 덕분입니다. 버들은 하늘을 향해 절을 올렸다. 아버님, 며느리는 평생 아버님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대대손손 전하겠습니다. 그날 밤 버들은 또다시 꿈을 꾸었다. 시아버지가 나타나 말했다. 버들아, 더 이상 나를 위해 슬퍼하지 마라. 하지만 아버님, 나는 이미 충분히 보상받았어. 너와 덕수가 잘 살고 있는 모습, 손주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 그것만으로도 나는 행복하다. 아버님, 그리고 버들아, 한 가지 부탁이 있다. 말씀하세요, 아버님. 이 이야기를 널리 전해다오. 세상의 모든 시아버지와 며느리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도록. 네, 아버님. 반드시 그리하겠습니다. 시아버지는 환하게 웃으며 사라졌다. 버들은 눈물을 닦고 일어났다. 세월은 또 흘렀다. 버들은 할머니가 되었고 손주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할머니, 그래서 그 빨래는 지금 어디 있어요?
우리 집 사랑채에 보관되어 있단다. 언젠가 너희가 이 집을 물려받으면 그 빨래도 함께 물려줄 거야. 와, 저 그 빨래 보고 싶어요. 버들은 손주들을 데리고 사랑채로 갔다. 장롱을 열어 빨래를 꺼냈다. 손주들이 신기한 듯 빨래를 만졌다. 할머니, 이게 정말 할아버지가 주신 거예요? 그렇단다. 이것은 우리 집안의 가보야. 너희는 이 빨래를 보면서 증조할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해야 한다. 네, 할머니. 그날 밤 버들은 일기를 썼다. 오늘로 시아버님께서 돌아가신 지 25해가 되었다. 세월이 참 빠르다. 하지만 아버님의 사랑은 여전히 내 가슴 속에 살아 숨쉰다. 그 빨래 보따리는 이제 우리 집안의 전설이 되었다. 손주들도 그 이야기를 듣고 자란다. 나는 이 이야기가 영원히 전해지기를 바란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진정한 사랑은 때로 차갑고 매섭지만 그 속에는 가장 뜨거운 마음이 숨어 있다는 것을.